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죠. 여당 내에서도 변 장관의 사퇴 요구가 나왔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반응이지만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변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의식해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적절한 조치였다는 짧은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2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 한 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진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2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방향이 지금 잘못 설정된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시한부로 유임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변 장관이나 주택 공급 대책이 아닌 국민의 삶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이 평소보다 강한 어투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야당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도 11년 영농인 경력을 앞세워 사저 부지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배준영 대변인도 가세한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에 야권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교안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물음이 왜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다가 사저 얘기에는 선택적 항변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프네가 김해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영상을 잠깐 집어넣었는데, 오늘 이제 변창흠,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이게 조건부 수용이 뭐냐면, 이사대책은 틀을 마련하고 이제 그만둬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이제 의혹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분당에서 이제 전직 고위층에 있었던 LH 관계자가, 투신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 유서를 남겼고, 파주에서는 현직에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이 또, 생을 달리하는 일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게 왜 그랬을까? 지금 신규 택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여기는, LH에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던 곳이고, 분당급 신도시를 만든다고 이제 예타까지 다 하고, 그린벨트 풀고, 그 다음에 조감도까지 나온 상태에서, 막대한 토지보상금 8조가 넘는, 그러니까 11년 전에도 LH 공기업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왜 지금 이게 불거진 문제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11년 전에 LH에서는 여기가, 분당급 신도시 만들면, 주거만 들어가다 보니까 또 4대강으로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포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8조가 넘는 보상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11년 동안 이게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게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는데 이때 이제 그 LH에서 다 했던 일이고 LH에서는 11년 전부터 여기를 알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폭발력이 세고 이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이제 거꾸로 개발이 된 사례거든요. 분단급 신도시 만든다는 것은 해제가 되고 이거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2015년도 4월 30일 날 특별관리지역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10년간 묶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SOC 사업,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도로 교통망들은 다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강남 순환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명 KTX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호선이 왔다 갔다,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니까 처음에는 미분양이 났다가 이쪽에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이제 이케아하고 코스트코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까지 다니는, 저도 타봤기 때문에 사당까지 그냥 리무진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이 되게 짧아가지고요. 서울 가는데 지금 교통이 너무 좋아져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그리고 광명동굴 17만 개발이라는 호재가 이게 호재 덩어리가 너무 넘쳐나는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미 11년 전에는 LH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3기 신도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는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광명시흥이 계속 1순위를 꼽혔던 이유가 여기다가 주택을 공급량을 늘리면 서울에 있는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 때 빠지니까 뭐 그때도 크게 이슈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거를 저는 진작에 좀 예감을 했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특별관리 지역을 한번 들러보고 간 후에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광명시흥이 7만 호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127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80만 평인데 전에 있던 보금자리 주택에서 525만 평에서 380만 평으로 줄어서 145만 평이 줄어든 면적인데 토지부동산금은 10조가 넘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상가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LH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김현미 장관일 때는 우리가 규제만을 가하는 정책을 해서 서울시 아파트의 폭등을 일으켰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선거설이 다가오고 하니까 공급량을 늘리는 거로 이렇게 정책을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여기만 발표된 게 아니고 비수도권에도 이제 광명시흥이 제일 크고 75만 평, 그리고 이제 부산, 대전, 광주, 산정 이건 되게 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수도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명시흥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슈가 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지역은 뭐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사 정책에 이제 2025년도까지 전국에 80만 6천호라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서울에만 32만 3천호, 인천 경기 지역은 29만 3천호, 5대 광역시는 22만 호, 수도권만 61만 6천호가 있는 게 2025년도까지 이제 한다는 대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광명시흥 때문에 이제 잘못 건드리면 여기가 큰일 나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LH 투기 의혹 사건이 이제 의심 사례가 이제 20명을 적발을 했다는데 이걸 자체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시흥이 15명으로 제일 많았고, 과천하고 과천지구 1명, 하남 교산지구 1명, 남양주 왕숙지구 1명, 고양 천지구 1명,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20명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적발이 됐다라는 건데 LH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14,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이름만 가지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차명으로 한 것들하고 법인들하고 이런 거를 다 적발을 하면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이 알아버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전화 주신 분도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 광명식당을 살 수 있냐는 그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는 이게 그 거래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도 거래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토지거래 허가로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도시 발표 난다니까 이제 그 부산에 계신 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걸 자꾸 일직동 당하고 이런 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이제 그런 우리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여기가 광명시 이게 되겠어? 이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땅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안 그래도 그냥 땅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땅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서 이제 너무 이제 그렇다. 어떤 방법이 없냐, 가격을 높게 주더라도 살 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 땅은 지금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거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판교도 그 60만 원짜리 임야였던 게 이제 지금 1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광명도 만약에 일직동 같은 경우 그 정도를 찍는다고 하면 중대병원이 평당 6,800만 원에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신안산선 월팔선 완공되고 위에 이제 박다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린벨트를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땅값이 폭등을 할 겁니다. 그곳에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그 대박을 꿈꿔봐도 되는 그런 땅이 좀 돼버린 거죠. 일직동은 지금 특별관리지역하고는 별개라서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래서 이분들을 그 민간 참여연대하고 이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게 정부 합동조사단 한계가 분명하다.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가 한계가 분명했다. 왜 20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하고 최근 이루어졌던 공공개발사업 지역의 전체적 불법적 토지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20명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왜냐면 14,000명 중에서 이름만 대조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한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으로 어떻게 처벌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하는 거, 이게 그 재물과 재산의 이익을 취득을 하는 걸 그 부패방지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몰수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부패방지법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었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환수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그 업무상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을 금지는 하는데 부당이익 환수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정책을 보완하는 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사 대책을 관련된 후속 절차들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멘붕이 좀 와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창흠 장관도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한 거고, 그만큼 이 사업은 이사 대책의 주거 분량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참모들도 말렸다는 그 문 분노의 글이라고 해서 여서도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그 같은 여당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랬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0일 이거 양산 그 사저 논란은요. 이거는 계속 있어왔던 일이에요. 좀 민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을 나섰는데 저도 SNS에서 올라온 걸 보고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 시기라 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감정 섞인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랑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면서도 정도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이제 고개를 들고 여당에서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LH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끄는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감정 섞인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거에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 나온 건데 민주당 그 한 중진 의원이 가뜩이나 지금 정부 LH 이제 사태 때문에 여론이 되게 부정적이고 20대까지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20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민심이 떠나는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 의혹에 대한 감정적 호소를 하는 건 민심에 불을 지르는 거. 제가 이제 휘발유를 부었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 사저 의혹은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왔다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신 그 대통령이 직접 SNS 글을 올린 거는 정말 좀 정무 감각이 떨어진 건 아니냐. 지금 이제 그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 직접 쓴 글입니다. 이게 이제 참모들도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했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점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을 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 사저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제 이 지구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분이 시세 차익을 1억 5천 정도 받는데 그 다음에 바로 지구 단위 구역으로 잡혀버리는. 그래서 천안 부동산 특이도 이제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안이 이제 LH가 이제 수용되면서 47억 토지 보상을 받은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다혜 씨는 살지도 않는 양평동 집 2년 전 최근 되팔아서 1억 4천만 원의 사익을 본 사실. 그게 이렇게 지하철 선의도 주변이었는데 이 다혜 씨가 매입한 뒤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분노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다음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정말 국민을 생각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이 발언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하고 국민의 어떤 집을 살 수 있는 이거를 완전히 절망감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29만 호라는 것은 이제 서울 지역도 이제 32만 호를 얘기한 거를 무리하게 지금 추진을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유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관련자가 또 변창흠 장관이 이제 바뀌고 나면 이것들을 밀어붙일 때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반발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라도 이제 11년 동안 광명시흥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여기는 11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됐다가
또 뭐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무산이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시민들이 상처가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분을 샀다라는 거죠.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현지 주민들은 이런 걸 보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는데 현지 주민들은 엄청나겠죠. 이제 그 광명시에서도 공무원이 한 5명이 적발을 하고 시흥시에서는 4명이 또 그 시의원이 이제 그 자진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장 거기도 가덕도까지 또 그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서 뭐 더불어민주당 300명을 조사를 한다는 뭐 그런 내용까지 점점 일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실수를 인정하고 좀 사퇴를 시키고 사업을 광명시의만큼은 유보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지금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주도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공공이 주도하는 그 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면적이 적게 들어간다거나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주민들 반발에 부딪힐 거고 시민들한테 그 명분을 줬기 때문에 저기 있는 주민들이 그냥 보상만 받고 쫓겨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들이 지들이 투기를 했네? 그러면 얼마나 지금 공분을 저쪽에서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지금 공분을 할까요? 그러니까 보상 문제부터 해서 협의 문제가 일단 어려워질 거다. 웬만큼에서는 여기를 뭐 수용을 시킬 수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이제 일이 벌어졌다. 박성호 시장도 여기를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가 이제 그거거든요. 저희가 본 것도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하고 모든 그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조건은 다 갖췄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여기가 이제 특별관리 지역인데 판교도 옛날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판교도. 지금 여기 뭐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판교하고 좀 달랐던 거는 거기는 아예 전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검정 비닐하우스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땅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6년 동안을 공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제조업체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명 시흥에는. 그래서 이제 특별관리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6년 동안 과태료를 안 매기고 시에서도 이제 철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안 했었는데 개발이 좀 임박이 해서 이제 철거 명령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원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또 여기를 땅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게 보상이 되냐 어쩌냐 이게 공시지가로 되냐 마냐 뭐 감정가 수준으로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어 와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개발은 한다잖아요. 개발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전망을 매겨보면 여기를 유보를 시킨다든가 주민한테 반대에 부딪혀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주민하고 되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25년도까지는 여기에 공공이 주도한 개발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신안산선도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월반선이 이제 그때쯤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을 하고 하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서 약 한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앞에 가학동하고 노은사동 일대는요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공공이 할 수는 없습니다. 광명시장 박성호 시장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땅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광명동굴 사업을 성공을 시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노은사동하고 학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학동 여기 일대는 40% 가용 면적을 달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명분이 생겨버렸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공공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적게 들어가든가 민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공공은 적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업이 유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특별관리 지역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왔는데 LH 직원들은 저거를 정확한 정보를 알았다는 거죠. 그게 11년 전부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는 언론에서는 안 들었는데요. 11년 전부터 LH가 이 사업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11년 전부터 LH 직원들은 알고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정부 직원뿐만 아니라 저같이 부동산을 한 사람이라면 여기가 도시가 안 생긴 게 이상한, 시흥시는 지금 장현지구부터 해서 아파트가 목감지구까지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그렇게 못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땅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여기를 잘못 손댔다가는 주민들한테 반발이 엄청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집이 없다라는 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특별관리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우리가 이제 건축 행위를 못 한다는 거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이제 투자입니다. 주식도 투자라고 하는 게 리스크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안고 갔던 게 이제 지금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도 예상을 못했고 이렇게까지 이제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통령 그 사저 관련돼 가지고 그 사진인데, 여기도 이제 농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농지법을 좀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땅인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분노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어차피 광명시흥은요 이제 땅을 못 삽니다. 전화를 주신 분도 땅을 못 사가지고 뭐 되게 좀 아쉬워하셔가지고 뭐 저랑 그 얘기 들어주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저 뭐 땅을 사고 싶다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광명시흥 땅을 지금 판다는 사람이 있다라면 거기는 되게 위험하게 봐야 될 지역이다. 만약에 실제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지금 뭐 그 광명시흥은 이제 거의 토지거래구 허가구역으로 좋은 땅들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거래가 가능할지라도 잘못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곳이 광명시흥이고요. 땅을 이제 앞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판교가 그랬듯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가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금 양주 역세권 개발 그런 착공에 들어갔어요. 2020년 7월 1일 북부 테크노밸리는 2024년도 완공 입주입니다. 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어서 여기는 여기 주변 땅 가격은 올라갈 거라는 거는 답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도 이런 것도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그동안 양주는 베드타운이었거든요. 근데 베드타운이 여기는 계획도시예요. 3기 신도시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착공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공모를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상업지든 뭐든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북부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1차, 2차까지 55만 평까지 개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환승센터도 100억 주고 만드는 이유도 대중교통까지 좋아지고 GTX 노선하고 7호선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투자를 못할까? 이게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부산에서 전화 주신 분도 그럼 어느 지역을 해요? 그럼 평택 땅, 화양지구 땅 안에 있는 땅도 괜찮고 양주시 땅도 괜찮다고 했지만 광명시 땅을 놓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니까 포기를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의정부하고 경계선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역세권 개발과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마전지구하고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띄어서 이제 이렇게 원각 지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땅을 매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지인데 광명은 임야도 지금 300에서 350만 원인데 그 임야보다도 더 싼 가격에 280만 원에 땅을 살 수 있다면 이런 땅은 리스크가 없는데요. 지구 지정된 안에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망설이시는 분도 의정부에 사시는 분도 망설이시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광명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했었다. 거기가 무슨 군사보호 시설도 있고 또 이제 특별관리 지역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그 땅을 와서 몇십 번을 가서도 안 한 땅이 광명시 땅이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양주시 땅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2024년도에 완공 입주라고.
근데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저렇게 이슈화가 돼서 땅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 임야보다도 적게 땅을 살 수 있다면 땅을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광명에도 땅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뉴스에 다 떠드니까 지금 그 3기 신도시 이것 때문에 막 폭발력이 커지니까 지금 땅을 산다? 아유, 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시기는 이미 놓쳤다. 그리고 철탑이 있었던 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군사보호시설에서 포기하셨던 분들,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못한 분도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양주시 땅이 이제 그렇게 될 땅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북부권역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이제 제일 크게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차로 확대해서 개발하면 이 정도까지 차지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원학동 지구라는 대지 안에 있는 땅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땅을 볼 때 이런 모습일 때 땅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광명 삼각형으로 딱 보시면 서울이 이제 시청이 센터에 있죠. 양주 시청이 하고 북부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수성남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여기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있고 이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가장 큰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중요한 입지에 있다라는 거. 성남은 일단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해서 7만 명으로 고용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금 인구 95만을 달리고 있고요. 광명 시흥은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 제한장치들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관망을 하고 지켜보면 괜찮은 도시니까 여기에 땅을 가지신 분이라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원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상처가 깊은 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H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다라고 변창흠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11년 전에도 LH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과하고 그 사람들이 연루가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자살을 하는 이런까지 사태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말 여당도 난감한 상태일 겁니다. 여당도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거에서 그냥 짧게 그냥 그게 이치에 맞는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봉구에서 현장까지 8.45km 되게 짧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땅을 사신다면 우리가 광명의 판교의 그 모습을 양주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에 땅 가신 분들은 참 좋은 상황으로 좀 됐다.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봤을 때 저 사업은 우리가 성공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지금 무산도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이제 여당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렇게 공공이 주도한 개발이 사실상 좀 무력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000명의 직원 중에 20명이라고 이렇게 자체조사한 거를 보고 참 LH가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썩어 있었구나.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땅에 대해서 문의 주실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